송갑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예, 인사가 조금 어렵긴 합니다. 요즘 네, 워낙에 상황이 좋지 않아서 국가적 혼란도 여전히 수습이 되기는커녕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서 네. 하루 종일 텔레비전 보셨죠? 이런 생중계를 보게 될 줄은 저도 전혀 예상을 못했지만 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참 있을 수 없는 희한한 생중계를 보게 되는 참 새해 벽두부터 참 참담한 날이었습니다. 예. 네. 내용도 그렇고 대통령이 그렇게 경호처 뒤에 숨어서 아예 법 집행에 대한 네. 반응을 하지 않는 것 자체도 국민들은 이렇게까지 하나 하는 생각을 네.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영장 집행 시도가 아침 8시 한 2분 정도 시작이 네. 됐고 1시 30분경에 이제 중단이 된 그 사이에 참 어떻게 될까 늘 대치 상황이라는 얘기만 들려왔었었는데 이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오늘 보니까 12월 3일 날 밤에 비상계엄이 선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네. 딱 한 달이 됐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지나가 버린 것 같은데 그 사이에 바로 다음날 비상계엄 해제가 됐고 또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발의가 됐고 그다음에 계속 공방을 벌이던 헌법재판관도 비록 2명이지만 어쨌든 임명이 됐고 그러니까 비상 돌발적인 도저히 어처구니가 없는 비상식적이고 반헌법적인 불법적인 비상계엄 사태가 어쨌든 합법적인 국가 시스템으로 인해서 시스템이 돌아가면서 뭔가 정상화돼 가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가장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걸 하루하루 오늘까지 해서 이렇게 확인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걸 우선은 반가운 소식이겠죠. 저희가 그 비상계엄 이후에 특히나 주가 환율 관련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특히나 소상공인들 또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힘들었죠. 그런데 지금 이틀입니다. 올해 들어서. 어제 오늘 이틀 동안 개장을 했는데 시장은 세계 1위라고 하네요. 네, 무려 4% 상승을 이뤘다고 합니다. 우리한테 호재가 뭐가 있었을까요? 저는 31일 날 작년 마지막 날 헌재재판관이 임명된 것 그리고 오늘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이 시도된 것 저는 이게 호재였고 그것이 정확하게 시장에 반영됐던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것을 끝까지 막고 있는 존재는 여전히 불법적인 계엄을 자행했었던 내란의 숙의 윤석열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똑똑히 확인했고 낱낱이 드러난 오늘 하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는 순간 그게 이제 우리 경제 회복의 시작이다. 이렇게 봐도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대단히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내란이 획책됐는데 그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시스템에 의해서 또 시민들의 참여에 의해서 또 회복력과 복원력에 의해서 그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되돌아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는 것 이상 대한민국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과정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란 속의 윤석열은 반드시 체포돼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법적인 절차, 질서 이런 것들이 지켜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 지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먼저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뭘 뜻하는지도 저에게 보여주고 있는 듯합니다. 체포영장이 발부가 된 이후 언제쯤 집행이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초미의 관심사였고 어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어제는 이제 사전 정지 작업 정도로 보였었고 오늘 이게 집행이 됐는데
체포가 될 것이라고 아니면 오늘처럼 중지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셨습니까? 저는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은 한 번에 체포들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순순히 제 발로 알았다라고 나올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예. 그런다면 결국 경호처가 어떻게 대응을 할 건가 이것이 이제 마지막 남은 변수였는데 네. 저는 한 번의 시도로 경호처가 물러난다거나 또 뭐 하는 것은 조금 좀 무리한 기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경호처가 뭘 잘하고 있다거나 법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저는 분명히 처벌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한 처벌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들려오는 말로도 그렇고 제 생각으로도 그렇고 태극기 부대가 내일 토요일이니까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하겠잖아요. 네. 그래서 내일은 또 너무 좀 심한 물리적 충돌도 올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이제 6일까지니까 저는 일요일과 또 월요일 두 차례에 걸쳐서 더 시도가 있고 네. 저는 그 과정에서 결국은 체포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영장 집행이 중지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호처이지 않았을까? 네, 그렇죠. 예, 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경호처가 계속 막았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박정준 경호처장하고 네, 네. 김성훈 경호차장에게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입건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일까지 경찰에 출석하라는 얘기를 네, 그렇죠. 보냈는데 네. 과연 출석을 하겠습니까? 저는 경호처 사람들도 굉장히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명백하게 불법이거든요. 네. 무슨 이야기냐면 그 전에 그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죠. 근데 그게 안 됐잖아요. 네. 그것은 법적인 근거는 물론 있습니다. 군사상 비밀, 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경우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라고 하는 형사소송법 110조에 의해서 경호처장은 책임자한테 물었겠죠. 그 책임자가 뭐 권한대행인지 비서실장일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경호처장으로서는 빠져나갈 곳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것은 체포영장이거든요. 네. 이 체포영장에 관해서는 막거나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이미 많은 관련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영장을 발부한 판사도 특별히 이 영장은 형사소송법 110조, 120조의 예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병기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호청장 위와 그 경호처에서 이걸 막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현재 없습니다. 그런다면 이 사람들 다 공무원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냥 어떤 한 인간 윤석열의 사설 경호업체가 아닌 이상 이건 막을 수가 없거든요. 네. 물론 사설 경호업체도 합법적으로 발부된 법원에 의해서 발부된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명백하게 실정법 위반이고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세 번째 이 시도가 있을 때는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선행해서 그것을 막는 경호처 관계자들에 대한 체포가 저는 선행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경호처 사람들이 왜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냐면은 지금 현재 목도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불법적인 계엄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군 통수권자, 그 다음에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군정권자인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따랐을 뿐인 많은 군 장성들과 경찰의 간부들이 결국 법 위반으로 구속되고 있는 걸 목도를 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경호처는 대통령이 시켰어요 라고 하는 것은 전혀 그 본인들의 죄를 면할 수 있는 근거가 못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실질적으로 그런 고민과 갈등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과정에서는 뭐 그 사람들이 먼저 체포되는 모습을 보이든 어쩌든 저는 체포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위법한 명령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걸 저희가 지금 네. 벌써 한 달 사이에 많은 걸 보고 있고 네. 정말 이 사람들에게 못할 짓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정말 한 나라의 지금도 대통령이라고 불리고 있어서 네.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근데 뭐 들리는 네. 말로는 그런 것 말도 있습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뭐 사실은 궁금해하지도 않죠. 도대체 윤석열은 뭘 하고 있는 건가 거기서. 네. 뭐 제가 추정컨대 술 마시면서 유튜브 보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죠. 네. 예, 그런데 이제 또 혼자서만 술 마시기가 힘드니까 뭐 들리는 말로는 그럽니다. 흘러나오는 말로는 경호처장이나 경호처 간부들 매일 저녁 불러서 함께 뭐 술 마시고 있다. 이러는데요. 이게 이런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술 친구 지켜줄 수도 없는 문제이고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원론적인 걸 다시 한번 네. 짚자면 국가의 이제 지도자라고 한다면 네. 가장 기본적으로 헌법을 수호하고 그렇죠. 예, 대한민국이라는 제도 시스템을 지키고 또 누군가가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면 그것을 방어하고 지키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 외에 다른 것은 불법이야라고 지금 외치고 있어서 그래서 국민들이 참담한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헌법소에 가장 모범을 보여야 될 사람이 대통령이죠. 더군다나 윤석열은 수십 년 동안 법 집행을 해온 검찰총장까지 네. 지내면서 법 집행을 해온 검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느 국민도 이 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저는 이 정도 되면 대한민국 역대 최악의 범죄자 빌런인데 결국 가장 찌질하고 구질구질한 범죄자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학생 운동할 때 농성 많이 했거든요. 네. 그 경찰들이 공권력으로 들어오면 그나마 우리가 좀 보호될 수 있는 데가 대학이니까 제가 다녔던 전남대학이랄지 그 다음에 무슨 예전에 건국대학, 한양대학 이런 데서 농성을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보다 대통령이 관저에서 농성하고 있는 꼴까지 보게 될 줄은 정말로 몰랐습니다. 농성이라는 단어도 좀 아깝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누구를 위한 농성인지. 네. 숨어 있는 거죠. 네네. 정말. 김건희 여사의 그 명품백 사건에 대한 결과가 나왔을 때 그렇다면 우리도 받아도 되는 거냐? 고위 공무원의 부인들도 다 받아도 되는 거냐? 그렇죠. 잣대가 그렇게 제시돼 버렸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지금 대통령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 우리 국민들도 앞으로 법을 그럼 이렇게 막아서 되는 거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예, 어떤 걸로 네. 보여줘야 되는지 대통령의 품위는 정말 다 어디로 간 것인지 다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한 범죄자의 모습만 남아 있는 거죠. 지금 그런 것은 아예 기대할 수 없는 거고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우리 정치 상황, 네. 새벽두 정치 상황 그래도 조금 외국인 순매수가 1조 원대였다고 하니까요. 결국 그런 것들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정상화되어 가고 있는 강력한 시그널을 보여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특히나 이제 여당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말 같지 않는 말이 대한민국의 국격을 위해서라도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맞느냐. 대한민국의 국격을 위해서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 어떤 권력도 그 어떤 권위도 본인이 지은 죄로부터 그리고 국가가 정한 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엄정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거고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의 더 이상 추한 모습을 보이지 그럼요, 않았으면 그럼요.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들의 신속한 결정? 이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상적인 대한민국으로 돌아오기까지. 2명을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해서 지금 8인 체제가 됐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일단 좀 완전체는 아니어서. 네네. 예. 그렇지만 사실은 이것도 우선 다행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2명이라도. 그래서 이제 오늘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국회의장 같은 경우는 권한쟁의 심판을 했는지 예정인지 아직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나머지 한 명이 추천이 아직 안 된 것 아닙니까? 네. 임명이 아직 안 된 거죠. 추천은 네, 됐고. 네, 거기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것과 관련 없이
헌재는 이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보고 속도를 내겠다라고 하고 있고 예. 이미 제가 오면서 뉴스 잠깐 보니까 이미 일주일에 2번씩 네. 향후 6차례에 걸쳐 이미 일정까지 이렇게 제시했다고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측 가능한 대한민국의 모습 결국 대한민국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의 최정점은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 현재는 대통령이 이 부재해 있는 상황이죠. 이 비정상을 하루빨리 타개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때 같은 경우는 한 석 달 정도 걸렸었고 예. 또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한 2달 정도 걸렸었는데 예.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 예를 들어서 석 달은 넘어가지 않을까. 안 넘어가고 네네. 석 달 내에는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도 해보고 또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아마 그때보다는 좀 빨리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좀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권한쟁의 심판을 5시 정도쯤에 네. 청구한 걸로 나와 네. 있군요. 예, 당연한 내기죠. 맞습니다. 네. 네. 여야가 서로 합의해서 된 그렇죠. 추천한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 안 할 이유는 전혀 없어 보이니까요.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무위원들 또한 2명을 임명한 후에 저는 사표를 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알려진 바로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사과를 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표를 반려하고 다시 일한다라는 네. 얘기가 있었는데 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과연 그분들이 윤석열이 그 어처구니 없는 어마어마한 불법적인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자리에서도 네. 이렇게까지 강하게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사람들인가? 과연 뭐가 더 하나는 국가를 완전히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또 민주주의 시계를 정반대로 돌려놓은 상황이었고 최상목 대행의 결정은 그것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고육책이었고 도대체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있는 장관으로서 또 최고 의사결정을 하는 국무위원회 위원으로서 일원으로서 네. 과연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가 참 묻지 않을 수 없고 너무나 어이없는 이야기인 거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국 아주 대통령 한 명의 일탈로 인해서 그다음에 그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여당 집단의 무능과 무책임과 이런 걸로 인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삐끗했지만 놀라운 국회의 기민한 대응과 시민들의 용감하게 나섰고요. 실제로 현장에 투입된 군인들도 의도적인 어떤 소극적인 네. 어떤 행위 네. 이런 것들로 해서 대한민국이 겨우 정상화의 길로 들어서고 있고 그것이 세계에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해서 다시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회복되고 있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구를 위한 국무위원인지 나라를 위한 국무위원인 건지 저는 정말로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또 너무나 분노스럽습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대한민국이 혼란의 시대가 됐고 경제도 의료도 교육도 외교 안보 모든 분야가 지금 힘들고 국민들은 피부로 네. 너무나 삶이 힘들다고 느끼고 있는데 국무위원들과 여당의 중진 의원들의 삶은 너무나 행복한가? 평안한가? 이렇게 힘들다는 걸 못 느낄 만큼 좋은가?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세계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기자들, 네. 국민의힘을 출입하는 기자들로부터 흘러나온 이야기를 들어보면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 대부분 영남 의원들이죠. 네. 또 중진들도 많죠. 저 사람들은 지금 상황에 대한 어떤 위기의식이 있나? 그러니까 본인들 국회의원 된 지 얼마 안 됐고 본인들의 선거는 아직도 많이
남아 있고 이 상황은 곧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그냥 지나치리라. 본인들하고 큰 관련 없이. 네. 이런 어떤 안일한 생각, 또 얄팍한 기대, 이것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그 기자들의 탄식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국회의원이다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뭐 얼마 안 있어 7.5질 대통령 선거에 어떻게 우리 당의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달라고 할 수 있을 건지, 저는 정말 저 당은 스스로 어떤 몰락과 죽음의 길로 저는 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동안에 얼마나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일들을 저희가 많이 겪었으면 당연히 임명이 돼야 할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이 아니고 2명만 임명이 됐어도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인가라는 네, 생각이 네. 드는데 당연히 돼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완전체 9명 구인 체제 헌재 네. 언제쯤 될 거라고 보십니까? 당연히 돼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헌재에서 이 문제를 얼마만큼 빨리 우선순위로 뭐 네. 다뤄주느냐, 네, 네. 이것이 문제일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문제도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 헌재에서 조금 속도를 내서 이것이 윤석열 건에 영향을 안 미치는 네, 네. 이런 조건 하에서 조금 더 힘을 내서 조금 속도를 내서 이 문제도 빨리 헌재에서 결정하는 기회는 방법이 없거든요. 여야 합의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미 합의된 것을 치워버렸고. 권한쟁의 생각만 바꾸면 될 텐데요. 네. 그걸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법치국가인 우리 대한민국 다시 한번 믿어보며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송갑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강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